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생활했습니다. 3월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 식사 제공 등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 도심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해 운전자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고 차량의 급발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겨울 산행지로 인기가 높은 태백산에서 불법 무질서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병원 등의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의무 해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상당수는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배현한 기자입니다. 강릉역 승강장으로 KTX 열차가 도착합니다. 승객들이 일제히 플랫폼에 내리지만 하차한 승객 대부분은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며 이제는 기차에서 내리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대부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곳 강릉역 대합실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함께 해제된 마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장을 보는 사람과 판매하는 직원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 해제에도 불구하고 매장에는 거의 대부분 고객들이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혹시나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다들 착용하고 매장을 방문하십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한 3년,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는 걸 오히려 어색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다닐 수 있다며 반기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마스크를 쓰고 나면 호흡이나 그런 게 답답한 게 좀 많았었는데 드디어 풀린 게 좀 행복하기도 하고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숨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친구들 얼굴도 자유롭게 볼 수 있으니까. 다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곳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선 대중교통을 탑승할 때 그리고 병원, 약국, 장기 요양기관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학버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학교에 도착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택시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택시를 탈 때는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등 일부 혼란도 예상됩니다. 한편 강원도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교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학생 선택에 맡기기로 했고 단체버스와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강원도 학원연합회는 학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최대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50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 28일 439명에 이어 어제 243명으로 나타났고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490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지역별 확진자는 강릉 96명, 동해 40명, 속초 28명, 삼척 20명, 태백 16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88만 8천 명을 넘겼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과 선관위에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의 가족 등으로부터 작은 선물이라도 받으면 나중에 수십 배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최근 강릉의 한 시민단체가 농협조합장 출마 예정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다수의 조합원이 포함된 마을 주민들이 관광할 때 비용을 제공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주부터 주말과 휴일 없이 조사를 벌이고 있어 마을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조사는 제가 알기로 노인 회장들이 한 20명 받았죠. 다 맞는지 좀 확인하러 와요. 좀 연사무소에 있어요. 좀 연사무소 와서 경찰들이 조사를. 분명하죠. 지금 좀 민심이 아예 안 좋죠. 강릉의 또 다른 지역에선 조합장 출마 예정자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주민이 스스로 신고를 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해당 식당을 찾아 CCTV를 확보했고 현재 주변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제보가 왔었다고 그러면 제보가 CCTV 이거 보시고 뭐 경찰관 몇 명 와가지고 날짜를 그분들이 아시더라고요. 그 날짜에 들어가서 이제 그 시간대는 저녁 시간이라든가
다 알고 오셨는지.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뒤 치르는 세 번째 선거로 전국 1,353명의 조합장을 뽑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5년 제1회 때 867건, 2019년 제2회 때 744건의 고발과 수사 의뢰 등이 있었고 12만 원짜리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에게 100만 원, 7천 원짜리 콩기름을 받은 조합원에게 3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엄중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돈선거라든가 금품선거를 배제해 주시고 만약 위반된 사항이 생기면 최소한 과태료 10배에서부터 50배까지 부과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 꼭 염두에 주시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 관련 위법 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되고 신고자에겐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오늘 오전 강릉에서 승용차와 택시가 충돌해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는 상가로 돌진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요. 목격자들은 사고 차량의 움직임이 이상했다며 급발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도심. 검은색 차량이 후진하며 뒤에 서 있던 경비업체 차량을 들이받는가 싶더니 갑자기 앞으로 돌진합니다. 차량 5대를 겨우 피했지만 마주오던 택시를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이 큰 듯 검은색 차량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 옆 도로로 날아갔고 택시는 약국을 향해 돌진하다 불이 나며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과 20초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택시가 약국을 향해 돌진하면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 앞에 경계석까지 심하게 부서진 모습입니다. 미소님이 잠깐 사이에 나갔으면 죽었어요. 약사가 돌아가려다가 저한테 질문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꽉 하는 거예요.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사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검은 승용 차량에 타고 있던 62살 정모 씨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목격자들은 검은 차량의 움직임이 이상했다며 급발진을 의심했습니다. 마우라에서 물이 되게 많이 나왔고요. 보통 차들에 비해 한 3-4배 큰 소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연기도 타이어랑 엔진 쪽에서 조금 자욱하게 올라올 정도로 그 잠깐 찰나의 순간에도 냄새가 되게 심하게 났었어요. 급발진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등을 확보했다며 급발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태백산은 설경이 빼어나고 산세가 완만해 겨울 산행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과거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취사와 음주 등으로 몸살을 앓다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이런 행위들이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홍한표 기자가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겨울 산행으로 인기가 높은 태백산. 해발 1567m 장군봉으로 향하는 등반객들의 줄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쉼터마다 모여 앉은 등반객들. 그런데 일부는 소주와 맥주캔, 플라스틱 컵까지 꺼내 태백산 중턱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안전 문제 때문에 술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다 치워주시고요. 조선시대 비운의 왕 단종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단종비각. 등반객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국립공원 단속반이 다가갑니다. 이곳에선 막걸리를 마시던 등반객이 적발됐습니다. 술 드신 것 같은데 선생님 드신 거예요? 이거 선생님 드셨어요? 제가 먹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역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취사도 여기저기서 목격됩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코펠에 버너까지 꺼낸 등반객은 가스불을 켜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면했습니다. 산행 중에 음주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자기 몸의 절제가 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태백산은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30톤이 넘는 쓰레기가 수거될 정도로 과거 등반객들의 불법 무질서 행위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최근에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등반객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지면서 이런 행위들이 상당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부적절한 행동은 여전히 남아있어 지난 토요일 하루에만 취사나 음주 같은 위반 행위가 8건 적발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 지역 주택 가격은 타 지역보다 늦게 떨어지기 시작한 데다 가격 하락폭도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앞으로의 가격 하락폭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강원 지역 주택 가격은 30개월간 상승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9월부터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7개 도지역이 지난해 평균 1% 떨어질 때도 강원도는 오히려 0.5% 오르는 등 하락기 진입 시점은 전국에서 가장 늦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비쌌을 때보다 떨어진 고점 대비 하락률도 0.9%로 전국 도지역 가운데 가장 작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2.7%, 원주 2.1% 하락해 지난 2021년 9월 수준으로 내려간 반면 영동 지역은 평균 0.2% 하락에 그쳐 지역별 편차가 컸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고금리의 수도권 규제 해제에 따른 투자 유입 감소로 가격 하락세는 지속되겠지만 도내 주택 공급 물량이 예년보다 많지 않아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인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지난해 각각 15,000세대에서 16,000세대로 최근 5년치 평균을 밑돌았고 작년 하반기 원주의 분양 물량이 집중되긴 했지만 강원 전체로 보면 올해 아파트 입주와 분양 예정 물량은 각각 7,000여 세대로 5년치 평균보다 적다는 겁니다. 건설자재 비용 상승과 건설사 자금 경색 등으로 예정된 공급 물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하락을 고려한 공급 일정 재조정이 발생하면서 공급량이 축소되고 주택 가격 하락 압력이 낮아질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년 후 주택 가격에 대한 가계 전망을 보여주는 강원 주택 가격 전망 CSI가 지난달 63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역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고 있다며 세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많아 인구가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연간 국내 인구 이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내 전출자는 18만 7천 명, 전입자는 19만 5천 명으로 7천 명이 순유입됐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이 순유입됐고 전입지와 전출지 모두 경기도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태백시는 1,000명이 순유출돼 순이동률 -2%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번째로 순유출률이 높았습니다. 동해시가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 추진과 관련해 강원도에 제출한 동해안 활성화 법안 2개가 선정됐습니다. 강원도가 선정한 법안은 동해안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와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 특례로 강원도는 이번 2개 법안을 포함해 각 시군이 제출한 181개 조항을 토대로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정의당 강원도당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2차 법률 개정안이 강원도를 심각한 난개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도지사의 권한이 커진 만큼 감시와 통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늘 강원도 교육청 앞에서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9개월 만에 다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을 정규직과 차등 없이 지급하는 단일 임금 체계를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논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새학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이 환경자원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5,5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은 양양읍 화일리 마을회에 지급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